팔척귀가 사라진 밤 궁궐은 다시 정막에 잠겼지만 그건 고요함이 아닌 또 다른 경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SBS 금토 드라마 귀궁 11화의 본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시 보기 이야기. 놓친 분들을 위해 한 편의 이야기처럼 들려드립니다. 왕가의 핏줄을 향한 증오로 핏대를 세우던 팔척귀는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만다. 그 혼란 속에서 여리를 구해낸 강철이는 단단히 말한다. 경기석 절대 떼어놓지 말거라.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한편 여리가 있던 장소에서 어떤 단서를 찾은 강철은 이정에게 보여준다. 그것은 풍산이 바로 아구지임을 입증할 증거였고 강철은 분노하며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미 풍산을 체포하라는 명이 떨어졌고 그의 주변 인물들까지 김봉인이 직접 신문하고 있었다. 신당도 샅샅이 조사 중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결정적 단서는 없었다. 그 시간 여리는 스스로가 살아남은 이유가 단지 미끼였음을 떠올리고 있었다. 풍산이 노리는 진짜 인물은 누구일까? 그가 던진 덫의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자신이 누구를 대신한 희생양은 아닌지 그녀는 깊은 회의에 빠진다. 이정은 풍산의 신당을 찾는다. 그곳에선 아무리 끄려 해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를 떠올린 이정은 혼잣말처럼 읊조린다. 이젠 안다. 내 가족을 모조리 없애려는 내 놈이 즐겁게 지켜보는 것을. 과거를 부정하고자 했던 자신의 태도,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이제는 눈앞에 드러나 있었다. 분노에 찬 외침 끝에 이정은 결심한다. 팔척귀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절대 치지 않겠노라. 그가 짊어진 진실의 무게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복수와 정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무렵 강철은 악행을 저지르던 탐관오리 홍건우를 길목에서 막아선다. 그는 해일부 부적을 무력화하려 명두를 꺼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비비는 입맛을 다신다. 하지만 여리가 나타나 명두를 낚아채며 모든 계획을 어그러뜨린다. 비비는 불만을 터뜨린다. 그놈은 내가 잡아먹을 놈이었다. 그러나 여리는 말한다. 신이 사람을 죽이면 천벌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인이야. 그 말에 비비는 말문을 잃고 오히려 여리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불태운다. 그녀는 강철이 점점 인간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이 지켜야 할 형을 빼앗기고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가섭 스님은 여전히 팔척귀의 천도를 위해선 야광기를 전부 소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강철은 다른 방법이 없냐고 되묻는다. 그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강철은 그 말없이 느껴지는 절망 속에서 무거운 침묵에 잠긴다. 여리는 팔척귀가 100년 전 태어났다는 사실과 그 죽음과 강철의 승천 실패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연결짓는다. 그 둘이 함께 용담골에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의 긴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였다. 이정은 결심한다. 팔척귀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열흘 뒤 용담골로 향하겠다고. 이제는 회피도 미련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었다. 한편 영상 김봉인에게 이정은 왕가를 향한 주술과 그 책임이 대비에게 있었던 게 아니냐고 묻는다. 하지만 김봉인은 오히려 대비가 맹인 법사에게 속았다고 둘러댄다. 왕은 대비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한다. 지금 그 누구보다 가장 혹독한 벌을 받고 있는 이는 대비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그는 동시에 말한다. 풍사는 선왕을 악귀에게 바친 술사였다고. 그 말에 대비는 눈을 감는다. 죄를 벗어나는 면죄부가 아닌 스스로가 이미 그 벌을 살아내고 있다는 체념의 고백이었다. 풍산은 김봉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애원하지만 풍산의 존재는 오히려 큰 부담이었다. 그를 없애라는 명이 떨어지는 순간 팔척귀가 풍산에게 빙의된 채 나타나 영상의 목에 칼을 겨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 멀지 않았다. 이 맹인에게 숨을 곳을 만들어라. 의식을 잃은 풍산은 영상이 마련한 은신처에서 깨어나고 세원과의 대화에서 무르익은 감을 따먹을 때라며 음모를 이어간다. 풍산은 이제 자신의 존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을 보겠다는 듯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왕가의 가계도 쏙. 팔척귀의 원한이 된 인물은 100년 전의 연종 대왕이었다. 그의 호종 공신 그자의 후손이 바로 최현우였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왕실의 피와 권력, 그 뒤에 숨겨졌던 죄악의 흔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비비와 강철이 함께 움직이자 그 뒤를 따른 여리는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된다. 팔척귀를 천도하려면 야광주를 전부 소진해야 하고 그건 곧 강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 형님은 그 몸을 지배한 게 아니야. 그 몸이 형님을 먹어치운 거야.
비비는 여리가 너무 멀리 가게 만들었다며 분노하고 여리는 자신이 강철에게 무리한 것을 강요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그녀는 처음으로 강철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바람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맞닥뜨린다. 우연히 길에서 홍건우가 지니고 있던 부적의 흔적을 발견한 비비는 그 흔적을 따라가다 풍산이 있는 신당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홍건우를 잡아먹고 마침내 풍산과 마주하게 된다. 풍산은 여리를 제물로 삼자고 제안한다. 강철이가 끼어들지 않게 하려면 여리를 바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논리였다. 한편 여리를 찾아낸 강철은 조용히 그녀 곁으로 다가간다. 이미 결심을 굳힌 여리는 강철에게 경기석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담담히 자신의 속마음을 전한다. 여리는 이미 경기석을 원자에게 주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경기석은 너였어. 항상 나를 지켜준 건 바로 너였으니까. 그 진심을 엿들은 건 비비였다. 여리와 강철이 나누는 대화를 들은 비비는 강철이 여리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절대로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더욱 여리를 강철에게서 떼어내야겠다고 결심하고 여리에게 거짓으로 말한다. 자신이 팔척귀의 호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여리를 따로 움직이게 하려는 비비의 계략이었다. 하지만 여리가 절대 강철에겐 말하지 말라며 그의 희생 없이 천도를 마치겠다고 하자 비비는 결국 여리를 풍산에게 넘긴다. 미안하지만 형님을 살리기 위해 네가 죽어줘야 해. 그 목소리엔 진심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풍산의 지시로 세원이 강철을 신당으로 유인한다. 그곳에서 여리를 붙잡고 있는 풍산과 마주한 강철. 그리고 비비는 분노를 터뜨린다. 다 너 때문이야. 형님이 달라졌다고. 결국 둘의 싸움이 시작된다. 불의 기운 가득한 공간에서 물의 이묵이 강철과 맞붙는 것. 풍산은 둘이 서로 힘을 모두 소진하기만을 기다렸다. 이 싸움은 단지 육체의 충돌이 아닌 사랑과 원한, 과거와 현재의 충돌이었다. 위험을 직감한 여리는 외친다. 그 순간 풍산이 불에 달군 칼을 던진다. 그러나 그 칼은 강철이 아닌 비비를 꿰뚫는다. 팔척귀는 비비의 야광줄을 흡수하며 더 강력해진다. 그 힘은 이제 이무기의 기운도 압도할 만큼 광포해졌고 강철과 여리는 서둘러 신당을 빠져나온다. 비비는 말한다. 풍산의 뒤엔 왕의 외조부가 있어. 난 형님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은 그저 변명도 유언도 아니었다.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쏟아진 빛 속 강철의 품 안에서 비비는 조용히 소멸해간다. 비비의 마지막 표정은 고통도 분노도 아닌 안도였다. 이무기, 팔척귀 그리고 그들 사이의 희생. 11화는 진실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한편 가장 가까운 자의 소멸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더 깊어질 진실과 더 커질 희생을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SBS 금토 드라마 귀궁 11화 다시 보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